혹시 2026년에 터질 수도 있는 시한폭탄 들어보셨나요? 세금보다도 더 무섭게 우리 은퇴 자금을 위협할 수 있는 건강보험료 폭탄 이야기인데요. 오늘 저랑 같이 이 폭탄을 어떻게 해체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우리가 은퇴 준비할 때 보통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까? 이걸 고민하잖아요. 근데 진짜 중요한 싸움은요, 어떻게 하면 덜 뺏길까가 아닐까 싶어요. 평생 동안 모은 내 자산을 지켜내는 방어전인 셈이죠. 그리고 은퇴 후에 마주하는 가장 큰 복병이 바로 이 건강보험료입니다. 사실 직장 다닐 때는 간단했죠. 월급에서 알아서 떼가니까 크게 신경 쓸 일이 없었잖아요. 하지만 은퇴하는 순간 이 게임의 규칙이 완전히 180도 바뀝니다. 직장 가입자에서 지역 가입자로 신분이 바뀌는 그 순간부터요. 국가는 더 이상 여러분의 월급만 보지 않아요. 여러분이 가진 집, 차, 그리고 예금까지 말 그대로 모든 자산을 샅샅이 들여다보기 시작하거든요. 이게 얼마나 달라지는 건지 한번 볼까요? 직장인은 오로지 월급, 즉 소득만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냈죠. 그것도 회사가 절반을 내줬고요. 하지만 은퇴 후에 지역가입자가 되면요. 이자나 배당, 연금 같은 모든 소득은 물론이고 심지어 내가 사는 집이랑 자동차까지 전부 계산에 포함됩니다. 그리고 이 모든 걸 단 한 푼의 지원도 없이 100% 혼자서 다 감당해야 하는 거죠.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. 진짜 폭탄은 바로 2026년에 터집니다. 부족한 건강보험 재정을 채우려고 정부가 말 그대로 칼을 빼들었거든요. 그게 바로 2026 건강보험료 개편안입니다. 이 개편안이 도대체 왜 우리 통장을 직접적으로 겨누고 있는지 그 설계도를 지금부터 자세히 한번 뜯어보겠습니다. 자, 2026년에 바뀌는 핵심 딱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. 첫째, 정률제가 도입됩니다. 예전처럼 재산을 등급으로 나누는 게 아니고요. 이제는 재산가액이 높으면 높은 만큼 그대로 비례해서 보험료가 올라갑니다. 집값이 비쌀수록 보험료도 정직하게 팍팍 올라간다는 거죠. 둘째, 소득이 반영되는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라집니다. 작년에 내가 좀 벌었다 싶으면 바로 다음에 건보료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. 마지막으로 이게 진짜 함정인데 배당소득 세금 혜택을 받으려다가 오히려 건보료가 급등하는 그런 기가 막힌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. 자, 지금부터는요, 평범한 우리 은퇴자들이 정말 무심코 밟을 수 있는 구체적인 지뢰들을 하나씩 살펴볼게요. 여러분이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내 자산과 소득이 어떻게 부메랑이 되어서 나에게 다시 돌아오는지 똑똑히 보여드리겠습니다. 다른 건 다 잊으셔도요, 이 숫자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. 바로 1,000만 원.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? 이 금액이 여러분이 자녀의 피부양자로 남아서 보험료를 안 낼 수 있느냐, 아니면 매달 수십만 원의 보험료를 생으로 내는 지역가입자로 밀려나느냐를 가르는 아주 중요한 기준선이기 때문입니다. 이 규칙이요, 정말 무서울 정도로 엄격합니다. 한번 보세요. 연간 이자나 배당소득이 999만 9,999원이면요. 건보료 계산할 때는 그냥 0원으로 쳐줍니다. 아무 문제가 없어요. 그런데 여기서 단 1원이 늘어서 1,000만 원이 딱 되는 순간 피부양자 자격이 바로 박탈될 수 있습니다. 정말이에요. 딱 이런 차이로 한 해에 수백만 원을 더 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. 혹시 나는 이자나 배당소득 같은 거 없으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하셨나요? 그렇다면 정말 큰 오산입니다. 바로 재산이라는 두 번째 덫이 기다리고 있거든요. 내가 가진 집의 재산세 과세 표준이 5억 4천만 원을 넘어가면 아까 말했던 영소득 1,000만 원 기준이 적용되기 시작해요. 만약에 9억 원을 넘는다면요, 소득이 단 한 푼도 없어도 그냥 무조건 피부양자에서 탈락입니다. 요즘 공시지가 계속 오르잖아요. 그럼 정말 가만히 앉아 있다가 이 덫에 걸리게 되는 겁니다. 더 아이러니한 건 뭔지 아세요? 내가 든든하게 믿었던 국민연금마저도 나를 배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. 피부양자 자격을 따질 때 이 국민연금 수령액은 100% 소득으로 잡히거든요. 결국 나라에서 연금 받고 그 돈 때문에 피부양자에서 탈락해서 다시 나라의 건보료로 토해내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. 이게 바로 분리과세의 역설이라는 건데요. 정부가 고배당 기업에 투자하면 세금 깎아준다고 하니까 되게 좋아 보이잖아요. 근데 한번 보세요. 실제로 아끼는 세금은 요만큼인데 그 배당소득 때문에 피부양자에서 탈락해서 내야 할 건보료는 이만큼 훨씬 더 클 수 있습니다.
결국 세금 몇만 원 아끼려다가 건보료 수백만 원을 내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죠. 건보료가 더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요. 이 시간차 공격 때문입니다. 예를 들어서 2025년에 배당을 많이 받았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. 보험료는 바로 오르지 않아요. 그 소득 정보가 국세청을 거쳐서 건강보험공단에 통보되는 2026년 11월, 바로 그때부터 갑자기 보험료가 폭등하는 겁니다. 거의 1년 넘게 까맣게 잊고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날아온 깜짝 고지서에 정말 놀라게 되는 거죠. 자, 지금까지는 좀 암울한 이야기였죠. 하지만 이제부터는 이 지뢰밭에서 내 소중한 돈을 지킬 수 있는 강력한 무기들을 소개해 드릴게요. 이건 단순한 절세가 아닙니다. 내 은퇴 자산을 지키기 위한 금융 방어 전략이에요. 첫 번째이자 가장 강력한 무기, 바로 ISA 개인종합 자산관리계좌입니다. 이게 뭐냐면 하나의 계좌에서 예금, 펀드, 주식 같은 다양한 상품을 담을 수 있는 만능 통장 같은 건데요. 이게 왜 중요하냐면 건보료 산정 시스템을 피할 수 있는 투명 방패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. 이 ISA 계좌 안에서 생긴 이자나 배당 수익은요, 건보공단 레이더에 아예 잡히지가 않아요. 계산에서 완벽하게 제외되는 거죠. 두 번째 무기는 연금저축이나 IRP 같은 사적 연금입니다. 아까 국민연금은 소득으로 잡힌다고 했잖아요. 근데 신기하게도 우리가 직접 모은 이 개인연금은 현재 건보료 부과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. 그러니까 똑같이 연금을 받아도 국민연금으로 받느냐, 개인연금으로 받느냐에 따라서 피부양자 작용의 운명이 갈릴 수 있다는 거예요.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미래까지 대비하는 꿀팁을 하나 드릴게요. 언젠가는 이 사적연금도 건보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. 전문가들은 그 기준이 연간 1,500만 원, 그러니까 월 125만 원 정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. 그러니 지금부터 미리 연금 받는 기간을 길게 잡아서 매년 받는 금액을 이 기준 아래로 맞춰두는 전략 정말 중요합니다. 이 건보료의 세계에서는요,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 이 말이 딱 맞습니다. 예를 들어서 남편 단독 명의로 12억짜리 아파트가 있다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아주 높죠. 하지만 이걸 부부 공동 명의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? 각자의 재산이 6억 원으로 쪼개지면서 두 사람 모두 자격을 유지할 길이 열리는 겁니다. 물론 증여세 같은 비용을 따져봐야겠지만 앞으로 수십 년 동안 내 건보료를 생각하면 이게 훨씬 이득일 수 있죠. 퇴직 직후에 반드시 써야 할 비장의 카드가 하나 있습니다. 바로 임의계속 가입 제도인데요. 퇴직하고 나서 2달 안에 신청하면요, 최대 36개월, 그러니까 3년 동안은 직장 다닐 때 내던 수준의 보험료만 낼 수 있게 해줘요. 특히 재산 때문에 건보료가 많이 나올 것 같은 분들에게는 자산을 정리하고 전략을 짤 수 있는 3년이라는 황금 같은 시간을 벌어주는 최고의 방어막인 셈이죠. 자, 지금까지 정말 많은 정보를 드렸습니다. 이제는 이 지식을 행동으로 옮길 시간이에요. 여러분의 은퇴 후 현금 흐름을 안전하게 지켜줄 간단하고 명확한 실행 계획, 지금부터 딱 정리해드리겠습니다. 자, 건보료 방어를 위한 5계명, 이것만 꼭 기억하세요. 첫째, 퇴직 즉시 임의계속 가입으로 3년의 방어막을 치세요. 둘째, 금융자산은 ISA와 연금계좌라는 안전지대로 빨리 옮기세요. 셋째, 이자 배당 소득은 연 1,000만 원 선을 절대 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세요. 넷째, 공동명의나 증여를 활용해서 자산을 현명하게 쪼개세요. 마지막으로 혹시 프리랜서 소득 같은 게 딱 중단되면요, 바로 해촉증명서를 내서 보험료를 조정받는 거 절대 잊지 마세요. 이 설명이 끝나면 딱 3가지만 한번 해보세요. 첫째, 건보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험료 모의 계산을 직접 한번 돌려보는 겁니다. 둘째, 재산세 고지서를 꺼내서 과세표준 금액을 꼭 확인해 보세요. 내 재산이 지금 어느 구간에 있는지 알아야 하니까요. 마지막으로 자녀분들과 함께 오늘 이 내용들을 공유하면서 어떻게 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을지 꼭 상의해 보세요. 막연한 두려움은요, 이렇게 구체적인 숫자를 직접 마주할 때 비로소 대책이 되거든요. 평생을 바쳐서 이룬 여러분의 은퇴 자산, 이제는 공격이 아니라 방어가 필요한 시간입니다. 과연 여러분은 이 보이지 않는 세금으로부터 내 자산을 지킬 준비가 정말 되셨습니까? 오늘 알려드린 전략들을 통해서 건보료 폭탄 걱정 없는 평온하고 당당한 노후를 맞이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.